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상장과 또 영국의 조기 총선 앞두고 있고요. 또 FOMC 회의 그리고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미 농무부 장관이 추가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배틀리그 8강 트레이더들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8강전은 이번 주 5일 동안 1대1 매치로 진행된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려고 하지만 늘 시간이 짧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거나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 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외신 소식 전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지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니 펄듀 미 농무부 장관은 관세에 대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관세 부과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네, 실제로 양국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하면 긍정적인 신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합의를 빨리 서둘러야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언제든지 상황의 변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통과된 홍콩 인권법 그리고 위구르법에 이어 중국산 전기버스와 궤도차 구매를 막는 국방수권법이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중국의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무역 협상에 대해서 변동성을 제시하는 보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식료품 문제 때문에 전 세계의 외교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양파 흉작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양파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인도산 양파에 의존하던 방글라데시는 적대국인 파키스탄의 양파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세 국가 간의 관계가 현재 긴장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맞서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고관세를 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발하면서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 부과 유예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한 건 중국의 대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 국민을 달래기 위한 그런 감정적인 조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돼지고기가 모두 살처분당하고 또 대체제인 미국산 돼지고기까지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현재 중국 내 민심이 아주 동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농산물 인플레이션이 현재 국가들의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갈피가 정말 오늘 우리나라의 하늘처럼 뿌옇게 번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이야기입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이 중국 경제가 아직 최악의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면서 2020년은 또 다른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경기가 회복됐던 배경에는 재정 지출 그리고 대규모 신용 완화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대규모 신용 완화를 또 시행하기에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여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금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는 것도 지금 정책 완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네, 노무라 증권은 현재 중국 정부가 2020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약 6.0% 수준으로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6.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간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8.5% 더 상승하는 건데요. 재정 적자가 아무리 불어나도 정부가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서 갚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인 현대통화 이론이 현재 제기되는 상황인데 벌써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환율 하락과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은 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또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금을 저장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내년 대선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외교적 문제 등등 현재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외신 평가 전해 듣고 또 함께하는 트레이더분들과 함께 배틀리그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이 시간 가득해서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를 듣고 왔는데 오늘 속보적인 내용 자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자기소개를 좀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바로 넘어가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중 15일의 관세 연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지금 시기상으로는 거의 이제 5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네, 5일도 네. 안 남은 상황 내에서 속보적으로 관세에 대한 연기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속보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시 이후에 상방으로 나오고 있는 그림이 다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외신에 대한 지금 미중 무역이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사실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긴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외신으로 시황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앞으로 관세에 대한 논점 자체가 어떻게 치러질 계획인가 이 부분으로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트레이더를 모셨습니다. 8강에 진출하신 두 트레이더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차트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자세하게 묻는 1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8강전 트레이더들과 함께 하니까요. 자, 오늘 내용들도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지수 선물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07% 오름세입니다. 3,13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6% 오름세입니다. 8,36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7% 하락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55% 상승입니다. 1,473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3% 오름세입니다. 1.108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수익 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3, 2, 1. 배틀리그 8강 대진표입니다. 자, A조는 주천 선생과 엔젤 트레이더 1대1 기록하고 있습니다. B조는 정글 트레이더와 외환영웅 트레이더 역시 1대1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C조는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와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1대1 승점 올리고 있습니다. 자, D조는 야신 트레이더와 황금연못 트레이더, 야신 트레이더가 2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지수 매매의 최강자 엔젤입니다. 저 주천 선생과 함께라면 쪽박도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수익으로 말합니다. 정글입니다. 1% 알미, 금융을 지배합니다. 외환 영웅입니다. 시즌2 챔피언의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우석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은 저 마녀의 선물과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도 이 파생야신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노려봅시다. 해외 선물의 내비게이션 황금연못. 네, 오늘 누적 수익 리그 결과 먼저 확인하시죠.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1위가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입니다. 197% 수익률 달성하면서 1억 9천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1억 8천만 원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리치 트레이더 9,100만 원 누적 수익 기록했습니다. 4위는 정글 트레이더 8,4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엔젤 트레이더 6,80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6위는 선우 트레이더 6천만 원가량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5,900만 원이고요. 8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5천만 원의 누적 수익입니다. 9위는 강인 트레이더 4,500만 원의 누적 수익이고요. 10위는 산수화바다 트레이더 3,800만 원의 수익금 내고 있습니다. 11위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3,800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12위는 야신 트레이더 3,100만 원 누적 수익입니다. 13위는 변곡감시자 트레이더 2,600만 원이고요. 14위는 주천 선생 트레이더 2,300만 원의 누적 수익입니다. 15위 카우보이 트레이더 2천만 원의 수익금이고요. 16위는 지수 트레이더 370만 원입니다. 17위 클로이 트레이더 340만 원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배틀리그 8강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누적 수익 리그 순위도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현재 조별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조 상황입니다. A조는 주천 선생 트레이더와 엔젤 트레이더. 오늘 경기에서는 주천 선생 트레이더가 1승을 챙겨갑니다. 1,6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했고요. 엔젤 트레이더는 700만 원 오늘 수익 냈습니다. 자, B조 상황 함께 보시죠. 정글 트레이더와 외환영웅 트레이더 마찬가지로 1승씩 챙겨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글 트레이더가 12만 원 수익 내면서 1승 챙겨갔고요.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5,600만 원 손실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C조 확인하시죠.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와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1대1로 승점 1점씩 챙겨갔습니다. 김우석 트레이더가 550만 원의 수익금, 그리고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460만 원 수익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 D조 확인하시죠. 야신 트레이더와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야신 트레이더가 오늘 100만 원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 2점 먼저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조별로 배틀리그 8강전 상황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D조 트레이더 함께하는데요. 야신 트레이더 그리고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8강전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되셨는데 먼저 제 옆에 계신 황금연못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금연못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가 지금 있는 게 아주 마음이 불편하네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쭉 그 수익들 나오는 걸 보면서 야, 호랑이가 이빨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크루드 오일에 물려가지고 거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길게 보면은 시장이라는 거에 이게 고점인지 아니면 저점인지 아니면 정말 털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주말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가
들고 있었던 게 이렇게 화군이구나. 이게 우리가 실전이라면 과연 내가 이랬을까라는 어떤 반성도 좀 가져보는데 정말 호랑이 이빨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늘 야신님한테 한 번도 덤비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래도 5거래일 중에 이제 오늘이 이틀이고요. 아직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사실 오늘 굉장히 시장이 변동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제 되는구나, 괜찮구나, 나 10시 전에 어떻게 좀 할 수 있겠다 이랬더니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자, 하지만 남은 거래일이 남아 있다는 점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신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야신 김동우입니다. 글쎄요, 지금 뭐, 우리 황금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게임 자체가, 이 대회 자체가 좀 너무 또 손쉽게 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든, 정당하게, 정당하게 지출을 하든 아니면 또 뭐 실력에 맞게 탈락을 하더라도 일단 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일단 뭐 저는 목표가 뭐 대회도 있긴 하지만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가이드를 좀 제시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컨택하시고요. 아니면 전화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다른 조들은 이렇게 1대1로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요. 먼저 2점을 챙기셨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사실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이긴 한데요. 일단은 또 내일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고, 모든 트레이더 분들이 그날그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많은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도 이제 충분히 그런 글 속을 또 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 황건윤모 트레이더님은 내일 이제 먼저 또 1승을 챙기시면 가능성이 또 열리는데 역전하실 거잖아요. 네. 제가 수척해 보이지 않아요? 주말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손절을 다 하고 이게 이제 투자가 우리가 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대로 치고 나가는 전투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멘탈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 멘탈이라는 것은 내가 갑자기 어제 좀 일부 털어내고 다시 좀 잡아놓은 거가 있어서 좀 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손실이 우리가 비록 이제 모의 투자 대회지만 실질적으로 손실로 들어갔을 때 이만큼의 손실이 순간 나게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회복하려는 욕심이 막 생기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에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우가 뭐 과거에 제 어떤 매매 패턴에서도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도 여하튼 내가 물론 이제 뭐 게임을 하지 않고 진다는 건 좀 억울하긴 한데 일단 내일 원유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한번 가보고 여기서 살아난다면 내가 누적해서 한번 붙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떨어져서 보고 싶더라도 우리 야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팅창이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또 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게임 대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는 갈리게 되겠지만 오늘 함께하는 이 두 분은 굉장히 또 훌륭한 트레이더들이시고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오픈 채팅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들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스튜디오 모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두 분이시라 좀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다가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과 일단은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얘기하시는 도중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유가 관련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아람코 상장과 더불어서 이제 오펙에 대한 감산 연장 계획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황에 적용되는 사례인데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매도로 보고 계신 건지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의 이제 이 실수의 화근은 포지션을 크게 잡지 않았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HTS를 좀 안 열게 되더라고요. 안 열으니까 이미 이제 밤에 손실이 크니까
이거 조금 추가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지금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정글님하고 나와서 얘기할 때 그때 감산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59불을 막 넘어섰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떠한 것이 이 불거지기 전에 큰 이슈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그러니 지금 상승하는 것은 상승이 가는 거를 막지 말고 달리는 말을 막지 말고 한 2시간 후를 보면은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 후에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봤을 때는 사실 그날의 고점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날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은 날인데요. 그날의 고점을 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유가가 60불을 간다, 70불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막연한 얘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유가의 밴드를 본다면 58불에서 54불 정도의 밴드가 좀 있었고 최근에 이제 계단이 하나 정도 더 올라와서 이제는 56불대가 단단한 지지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지금은 아직은 달리는 말입니다. 함부로 요거를 좀 이렇게 세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항상 오일의 어떤 그 전환점은 매주 수요일 날 원유 재고 발표죠. 재고가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좀 부족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만일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도 유가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60불을 터치를 하고 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고가 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약간의 좀 과열인데 과열을 보이면서 계속 이격을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서 이거 잘못 매도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일단 나만 죽어야지 다른 사람까지 죽으면 안 되겠다. 저희들 이제 회원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하나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하게 꺾인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 유가가 지금 중국의 수출 부진과 관련해서 조금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내일도 이 원유 재고 발표란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 이 원유 재고 발표 때까지는 일단 청산 안 하고 계속 그렇죠. 기다리시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보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또 짚어주시죠. 네, 이제는 이제 야신 김동우 이제 트레이더와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증시 관련해 갖고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좀 접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승점 자체가 2점을 좀 확보한 상황이에요. 뭐 사실 어떻게 대회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유리한 좀 고지에 놓여 있는데 남은 3일에 대한 앞으로 트레이딩 자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영어로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오일을 비롯한 근데 오일이 최근에 보면 오펙의 감산이라든지 또 재고 증가량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방과 하방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포지션에 있고 더군다나 지수 선물 역시 이제 미중 무역 회담 때문에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오일이 쉽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방을 크게 치지도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오일에는 좀 손을 좀 안 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짜증나서. 그래서 지수 선물은 그나마, 뭐, 물론 오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수 선물도 최근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8,458 고점 형성 후에 사실 저도 8,450선 내외에서 이제 막연한 거지만 최근에 이슈에 관한 회담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뭐 트럼프의 트윗 하나에 외신 뉴스 하나에 굉장한 등락을 거듭하고 더군다나 지금 두어 달 이상의 상승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의 힘이다 보니까 쉽게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거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지만 한 번쯤은 쉬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급격한 이제 조정이 한 번 나왔을 때가 또 미중 무역 회담이 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크게 한번 출렁이던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8,200선 내외에서의 지지가 혹시나 될까 싶었는데 역시나 8,200선 내외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또 아직까지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이 바라는 건 역시나 협상의
완성이기 때문에 서로 엇갈려 나가고 싶지는 않을 거지만 서로 이렇게 이 줄다리기 하듯이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바로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 자체도 미국도 뭐 막연하게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기상으로 4, 4분기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이제 4, 4분기 쪽이 안 좋은 해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치가 많이 나오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 입장은 또 좋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건 그 키는 무역 협상 이번 주 15일에 그날에 달려 있겠지만 막상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 또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 8,500선을 지금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막연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고 15일 이전까지는 매수와 매도의 단기적인 추세 전략으로만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 자체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기다리는 상황 내에서 어떤 지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루는 게 좀 더 이상적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연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 자체가 아직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제 야신님께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장 시작하면서 22시경에 이제 외신에 대한 뉴스가 하나 떴었습니다. 지금 자, 중국 쪽에서 부과하는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사실 이제 방송국에 좀 늦게 도착하고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지수 선물이 막 상승하는 걸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래? 했더니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핏 봤는데 CNBC에서 나왔는데 Stock futures turn positive on report US and China are planning for a delay of December tariff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뉴스를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또 그런 조그만 재주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지금 12월에 그 물량에 대한 그 연장에 대한 계획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보고서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제 간략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급격하게 나스닥과 S&P 지수 선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뉴스는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리바운스 됐다는 게 지금 이제 지수 선물이 급격하게 지금 반등을 했다는 얘기고 추가적인 어떤 뭐 다른 악재보다는 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많은 그 물량에 대해서 또 그 관세 부과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수 선물이 뜬 거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 좀 잠깐 관심을 두시고 대응 전략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미 증시 차트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제 22시 이후에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다소 나오고 있던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야신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번 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단발성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세 자체를 연기하겠다고 이제 주장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외신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주장한 내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럽게 22시 이후에 미 증시가 이제 급등하는 현상 자체가 펼쳐졌지만은 오히려 이제 상황적인 전개는 외신에 대한 거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이제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 자체를 이렇게 시황 자체가 갑작스러운 급등 현상 자체가 나타난 상황인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트레이딩 자체로 올랐다가 단발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미증시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일지. 사실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 관세를 만약에 합의를 한다.
그럼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완벽하게 다 합의를 하거나 지금 뭐 계획에 대해서 연기를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오르는데 시장이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등락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었을 때에 뭐 관세 지금 연기 계획 부과되는 거를 이제 연기 계획한다라고 하는데 관세 미중 무역 관세 합의가 잘 된다면 과연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폭발을 할까라는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도 생기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그러죠. 시장은 선반영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하는 거가 뭐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전달되는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보지만 거의 다 차트를 보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할 때에 조금의 욕심을 부리면 그 수익이 달아나는 게 저는 지금 시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리한 거래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만 해도 나스닥이 막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했다가 또 8시 돼서 아주 또 급반등을 해요. 급반등을 하고 지금 또 이런데 미국이 그 11시 반에 또 출발을 하게 되면 또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들도 뭐 어느 누군가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외 선물이 이렇게 변동이 심해? 이렇게 돼서 조금 겁을 먹을 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이제 시장을 따라다니는 매매밖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목표치를 조금 낮춰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기준에는 어떤 재료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할 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중 간의 이 관세 연기와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좀 크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하원의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투표하겠다라는 기사를 또 내면서 그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향이 좀 오늘 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이제 경제 채널은 굉장히 심심하지 않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를 마구마구 이제 뽑아내시는 분이라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 입지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찬반론 자체가 내용 자체가 최근 이제 10월에 한 번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오히려 투표 자체가 탄핵에 대한 찬성 자체가 49%가 나왔어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분석하는 어떤 내용 자체로 미국 쪽에서 분석한 찬반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탄핵 자체는 사실 신빙성이 없긴 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입지를 두고 나서 내년 재선을 바라보는 트럼프 입장 자체가 앞으로 이 미중 무역에 대한 거를 엄청난 재료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죠. 괜히 죽였다가 이슈화시켰다 죽였다가 이슈화시켰다 이 반복적인 형태 자체를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덕에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연중 사상 최고의 고가를 갱신하고 있어. 이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한 여부 투표 자체는 진행을 하고 뭐 민주당 얘기입니다. 뭐 반대 당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입지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건 사실이다. 이 부분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앞으로 금리 자체가 이제 동결 이번 달에 또 예상이 되고 그렇죠. 내년도부터 이제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조금씩 엿보이는 형국 내에서 미증시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또 한 번 더 고가에 대한 부분이 갱신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두 분의 트레이더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야신 트레이더님 단도직입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살살 물으세요. 자, 이거 미증시 자체가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재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에 대한 뷰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정치인도 아니고 저희가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뭐 예언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서 뭐 미중 합의가 되고 트럼프가 탄핵이 될 경우 아니면 안 될 경우 과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측은 아닌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추측일 뿐이지 예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측을 하고 물론 투자에 임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예측은 좀 어렵다. 오늘 영어에서도 이게 보면 predict와 guess는 엄밀하게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guess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중 합의가 되더라도 또 추가적인 FOMC의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추후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서 상방으로 계속 갈 수만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탄핵에 관한 문제가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악재로서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견주어 봤을 때는 지금 단순하게 미중 합의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평온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야신님에 대한 평가 자체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 증시가 개장한 개장을 만큼 했죠. 이 부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본장은 지금 방향성 약간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혼조세로 보이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06% 약보합입니다. 3,13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6% 강보합권입니다. 8,360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2% 하락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53% 상승입니다. 1,47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4% 오름세입니다. 1.108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다가 3대 지수가 지금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자, 오늘 미중 무역 협상에 약간의 긍정적인 소식들도 발표가 됐고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의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뉴스가 조금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 좀 잡기 힘들어 보이는데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볼까요? 자, 일단은 22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 자체로 이제 시장에 이미 가격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네. 이제 도트레이더 분들과 얘기를 나눴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단발성 이슈거리에 좀 지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있어요. 저희가 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면서 속보적인 내용 자체를 이제 관세에 대한 연기 이런 부분을 꺼냈냐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알 권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갑작스럽게 미 증시 자체가 22시 이후에 왜 급등스러운 모습을 보였는지 설명을 하고 이 내용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발성으로 슈팅만 나오고 다시 원점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네. 저희 역할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이제 야신님과 한 번 더 대화를 나누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네. 외신에 대한 속보적인 평가 한번 듣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전 세계 증시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증시가 소폭 하락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0.14% 떨어진 27,869선을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12% 하락한 3,132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2% 아주 소폭 하락한 8,61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흐름은 15일 예정된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속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양국의 협상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약 1,600억 달러에 달하는 15%의 관세를 탕감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고 또 이 무역 협상 부과에 대한 기간을 연장을 했지만 앞으로도 양국이 거의 협상에 도달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연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CNBC의 짐 칼머는 트럼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현재 증시가 지금 약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속보가 아까 나왔었죠.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표결안에 대해서 투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안건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협조를 거부했다는 공무원의 증언과 증거도 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원 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내에 투표하고 최종 투표를 위해 전체 하원에 이 투표안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배틀리그로 돌아가 보시죠.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서 지수 선물이 좀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오름세를 다시 절반 정도는 되돌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세동 해설위원 그리고 두 분의 트레이더와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야신님과 다소시 내용을 좀 이어가야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증시 저희가 이제 장 시작할 때부터 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제 미증시 관련해 갖고 단발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상 5일이 남은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결과 발표를 하는 게 정답 방향성을 잡는 거지 외신이 방향성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왜 점프띠를 갑자기 슈팅이 나온 이유 자체는 설명했었는데 지금 미증시 자체가 다시 이제 원 수준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 자체가 높을 것 같은데 방향성 자체를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관점을 좀 잡아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고점을 뚫고 가느냐, 뭐 조정을 가느냐 이 부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전략으로 상하방을 잘 놓고 전략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일봉상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준선은 지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여전히 그리고 매수 세력이 손을 놓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방 과열 구간이 다시 한번 진행은 될 수 있다. 다만 혼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져요. 15일 전까지는 어쨌든 결과론이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의 기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나와서 또 이렇게 잘 돼가고 있대라는 그 정도의 뉴스라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또 잠잠해질 수 있는 오히려 매수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는 어제 직전 고점인 나스닥 같은 경우 8,427.25에 강한 돌파가 아니라면 상단 부근인 8,420선 내외에서 단기 매도 전략 가능해 보이고요. 어제 고점이 돌파되는 모습이라면 거기서 손절 라인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하단에서의 매수는 하단의 지지 여부 확인하신 이후에 꼭 들어가시길 좀 바라겠는데요. 하단은 어쨌든 8,250선 내외까지의 하단은 열어두시고 언제든지 하방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오늘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뛴 경우는 다시 한번 뛰다가 오히려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경우도 극히 많다는 거. 물론 이제 기존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이랬을 경우는 이렇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오늘 현재 관점으로만 보자면 어제 고점 돌파를 못하는 그 상단에서의 저항 라인을 옵션으로 해서 밑 라인에서의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결과론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이제 다소 원웨이에 대한 장은 형성, 즉 추세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중기적 관점이죠. 중기적 그렇죠. 관점에 대해서 추세를 형성하기는 굉장히 힘든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내에서는 데일리 단타적인 트레이딩 자체를 이루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오늘은 이제 단발성 이슈가 좀 발생을 했는데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그 과제를 어떤 재료를 좀 부여하기 힘들다면서 매도에 대한 뷰를 오히려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어떻게 보면 미증시 개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차례 이제 뭐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재료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관세적인 부분 자체도 뭐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외신에 대한 부분이지 미국 쪽에서 발표한 부분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자, 지금 어떻게 오늘 장에 대해서는 미증시 황금연못 트레이더는 고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일을 포지션을 매도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은 이유하고도 아마 네, 같은 네.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분 차트를 보고 또 뭐 T 차트를 보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골드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골드를 그냥 이렇게 보면 빠져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주봉으로 들어가서 월물이 물론 다 있는 종목들이지만 주봉으로 간다면 왜 골드만삭스가 골드를 1,600불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주봉에서 보면 알 수가 있고 오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서 있을 뿐이지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갈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지금까지의 나스닥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사실은 미증시가 이렇게 장기 랠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에 가까운 장기 랠리를 했는데 기업의 어떤 평가, IT의 변화, 뭐 지금은 우리 뭐 AI의 변화, 그리고 기업들이 자꾸 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과열 논란, 어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경기에 대한 침체 그리고 우리가 관세로 인해서 발생되는 향후에 뭐 누적되는 어떤 경기 하강 압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 트레이딩이 1시간도 못 견디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거를 매수다 매도다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8,000을 넘는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듯이 뭐 8,000 지금 8,300에서 오락가락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분 차트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은 변동폭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6일 날부터 지금 현재 11대까지의 10분 분 차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올라간 듯 하지만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고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나스닥이 좀 고점에 가까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에 대한 고점 가능성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오일에 대한 부분 평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 대한 부분으로 빗대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두 분 다 의견 자체가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워낙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 오늘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자체가 어떻게 매도적인 뷰 측면을 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부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네. 자, 이제 야신 트레이더님, 이제 제가 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한 차례 언급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모의투자 대회에 있어서 이제 무손실 트레이더 네. 이제 총 3명이 있는데 그렇죠. 그중 한 분이 수익이 작아요. 대신 손실이 없는 대신 수익도 작다 이 부분 좀 어필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손실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가 그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차트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우상향적인 그래프 자체가 나온다는 거 시청자분들도 한번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이제 앞으로 무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오신 김에. 네. 무방은 원래 우리 또 해설위원님 마케팅 담당 아닌가. 무방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뭐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또 선보이는 무방 스케줄 잘 참고하셔가지고 모르시겠으면 서울경제TV 혹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제 전화번호는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면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무방 한번 또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뭐 무손실이라는데 또 나름의 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뭐 월 3천 정도면 좀 만족하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실매매와 그 이제 비슷하게 좀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또 위로 올라가면 또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네. 근데 혹시나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혹시라도
또 뭐 그런 또 대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 네. 지속해서 저의 전략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누적 수익 평가를 월 3천 정도면이라고 했지만 월 3천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0.001% 안에 드는 수준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공방에 대한 부분 자체 자세한 스케줄을 이제 카톡방에 고지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황금연모 트레이더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황적인 설명이라든가 이제 소통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보듬어 주실 때는 보듬어 주시고 혼낼 때는 과감하게 채찍질도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카톡방에 대한 운영 계획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방침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당연히 이제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제 활동이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회사를 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역을 많이 넓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 저는 이제 매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방송도 있고 또 우리 밤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듯이 보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거래를 위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어떤 뷰, 우리 모의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의 투자라는 거에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모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희 카톡방 접속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좀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많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